2명 결제할게요. 서윤은 자연스럽게 교통카드를 꺼내 2번 찍었습니다. 삐삐 소리가 2번 울리자 버스 안의 어색한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졌어요. 요즘 이런 젊은이 보기 정말 힘든데 고맙소. 노인은 서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돌리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른 아침 6시 30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정류장에는 아직 새벽 공기가 차갑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정장 재킷을 여미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죠. 오늘은 그동안 준비해온 대기업 마케팅 직군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말자, 서윤아. 준비는 충분히 했으니까. 서윤은 속으로 되뇌며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원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번만큼은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로 인한 공백기를 딛고 2년간 꾸준히 준비해온 결과물들이 가방 안에 차곡차곡 들어 있었거든요.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중 허둥지둥 뛰어오는 노인 한 분이 보였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숨을 헐떡이며 버스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자신도 지각할까봐 조마조마한데 저 어르신은 얼마나 급하실까 싶었거든요. 마침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서윤과 노인은 함께 버스에 올랐죠. 그런데 노인이 교통카드를 찾으려고 지갑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아도 카드가 나오지 않았어요. 버스는 이미 출발했고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챙겼는데. 노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사님도 룸미러로 상황을 확인하며 조금씩 짜증스러운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죠. 서윤은 그 순간 망설였습니다. 면접에 늦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 개입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본 순간 서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기사님, 제가 2명 결제할게요. 서윤은 자연스럽게 교통카드를 꺼내 2번 찍었습니다. 삐삐 소리가 2번 울리자 버스 안의 어색한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졌어요. 노인은 서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요즘 이런 젊은이 보기 드물어. 정말 고맙소. 노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돌리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죠. 사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2,000원 정도야 누구나 낼 수 있는 돈이고 곤란한 상황에 있는 분을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급할 때 도움받은 적 있어서요. 서윤의 대답에 노인은 더욱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서윤 역시 면접 준비에 마음을 다시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교통카드를 꺼내면서 가방이 잠깐 열렸는데 그 틈으로 서류 파일 하나가 살짝 흘러나왔던 거예요. 파일은 조용히 버스 바닥으로 떨어져 좌석 아래쪽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버스의 진동과 소음 때문에 아무도 그 작은 소리를 듣지 못했죠. 서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면접 준비에 집중하느라 가방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는 것도 모른 채였어요. 노인도 창밖 풍경에 빠져 있어서
그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버스는 그렇게 도심으로 향해 달려갔고 서윤의 중요한 서류는 좌석 아래 구석진 곳에 그대로 남겨졌죠. 서윤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들을 보며 오늘의 면접을 상상해 봤습니다. 지난 2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어머니의 병환으로 졸업 직후 취업을 미뤄야 했던 아픔, 그 시간 동안 느꼈던 조급함과 불안감,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들이 오늘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버스는 점점 도심 속으로 들어갔고 서윤의 면접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서류가 버스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몰랐죠. 면접장에 도착한 서윤은 건물 로비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분위기가 긴장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서윤은 머릿속으로 면접 예상 질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차근차근 침착하게 하자. 면접 대기실에는 이미 몇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조용히 중얼거리며 답변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서윤도 자연스럽게 가방을 열어 준비해온 서류들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방 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지원서 파일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성적 증명서까지는 모두 있었는데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입사 지원서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챙겼는데. 서윤은 가방의 모든 칸을 다시 한번 뒤져봤습니다. 안주머니, 바깥주머니, 심지어 옷주머니까지 모두 확인해봤지만 지원서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서윤은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분명히 확인했는데 버스에서도 가방을 만졌는데 그때 버스에서 노인분을 도와드릴 때 가방이 잠깐 열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때 떨어뜨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면접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지금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서 찾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한서윤 씨,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인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며 심호흡을 했어요.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서가 없어도 성의를 보여드리면 기회를 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희망을 품었죠.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3명의 면접관이 책상 너머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면접관이 인사를 건넸고 서윤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후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자, 그럼 먼저 지원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면접관의 요청에 서윤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두려웠거든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지원서를 분실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준비해 왔는데 면접관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왼쪽에 앉은 면접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원서가 없으면 면접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네요. 혹시 자기 관리에 문제가 있는 편인가요? 서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버스에서 한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면접날 변명은 곧 지원자의 태도 문제입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서윤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면접관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본 서류 검토 없이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만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면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최선을 다해 답변했지만 지원서 분실로 인한 충격과 당황감 때문에 평소 준비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떨렸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에서도 계속 말이 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보세요. 서윤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비록 서류를 잃어버린 실수를 했지만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과 그동안 준비해온 노력만큼은 진짜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서윤은 다리에 힘이 빠져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2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면접장을 나서며 서윤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얽혔습니다. 만약 그때 노인분을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가방을 더 조심히 챙겼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된 걸까 하는 씁쓸함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서윤은 창밖의 회색빛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면 또 다른 면접을 준비해야 하고 또 다른 기회를 찾아야 했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의욕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서윤은 평소 자주 가던 동네 카페에서 친구 정유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카페는 서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찾아와 마음을 달래던 곳이었거든요.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음악, 그리고 친절한 사장님의 미소가 언제나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유리는 서윤보다 먼저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유리는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편안한 차림이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청바지에 니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자연스럽게 풀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여기야. 유리가 손을 흔들며 서윤을 반겼습니다. 서윤은 가까스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며칠 전 면접에서의 일이 아직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친구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싶었습니다. 미안, 늦었지?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뭐 마실래? 나는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서윤은 메뉴판을 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소라면 달콤한 음료를 주문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쓴맛이 어울릴 것 같았어요. 나도 아메리카노로 할게. 두 사람이 음료를 받고 자리에 앉자 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얼굴이 왜 그래? 설마 또. 유리의 말을 듣고 서윤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라는 게 참 신기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상황을 알아차리는 거 보면요. 응, 또 떨어졌어. 야, 진짜? 이번엔 준비 많이 했다고 했잖아. 뭐가 문제였는데? 서윤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그날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노인분을 도와드린 일부터 지원서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면접관들의 차가운 반응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지원서가 아예 없었다고? 그럼 면접 자체가 의미가 없었겠네. 유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일하다 보니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첫인상에서부터 불리해진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멍청하지? 그냥 내가 조심했으면 될 일인데.
서윤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며 자신을 탓해왔거든요. 만약 그때 좀 더 신경 썼다면, 가방을 제대로 닫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현실적인 성격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윤의 선한 마음을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 도와준 건 진짜 멋있었어. 요즘 누가 그런 일에? 나도 그 상황이었으면. 솔직히 모르겠어. 면접 가는 길에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있었을까? 유리의 말에 서윤은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그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셨는데 못 본 척 할 수는 없잖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단한 거야. 나도 너 보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 요즘 내가 너무 내 일만 신경 쓰고 살았나 싶어서. 유리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감이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카페 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마다 자신만의 목표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냥 착하게 살면 뭐하냐고. 결국 손해보는 건 나인데. 서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배운 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그 선한 마음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취업을 미뤘던 것도 오늘 면접에서 실패한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리는 서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친구의 손을 느끼며 마음이 아팠어요. 서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상처를 안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착하다고 해서 세상이 너에게 나쁘게 대하는 게 아니야. 그냥 때로는 운이 안 좋을 뿐이야. 그 할아버지도 분명 너에게 고마워하고 계실 거야. 그렇긴 한데 고마워하는 마음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 이번 면접 떨어지면 또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서윤의 현실적인 걱정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2년째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부모님께 계속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동년배 친구들은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 너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회사가 있을 거야. 다만 다음엔 좀 더 조심하자. 착한 마음은 그대로 가지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 유리의 조언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은 건지 아니면 좀 더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서윤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고민들을 털어놓았고 유리는 묵묵히 들어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조언을,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건네면서 말이에요. 며칠 전 아침 버스에서 내린 장영우는 천천히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수십 년간 건설업계에서 쌓아온 내공과 카리스마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작은 친절이
그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거든요. 참 보기 드문 젊은이였어. 영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도 바쁜데 타인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었어요. 더군다나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런 중요한 순간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숙여보니 구겨진 종이가 하나 밟혀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쓰레기인가 싶어 지나치려다가 문득 호기심이 생겨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입사지원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영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분명히 아까 버스에서 만났던 그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한서윤이라는 이름도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이런, 이 아이가 이걸 떨어뜨렸구나. 영우는 지원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다양한 활동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지방국립대학교 마케팅학과를 졸업했고 졸업 후 공백기가 있었지만 그 이유도 솔직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서였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아이가. 영우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서류만 봐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오늘 아침에 보인 행동까지 생각하면 이런 인재를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진짜 인품을 갖춘 사람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영우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몸이지만 여전히 청년재단의 명예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이 재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재단의 마케팅팀에서 새로운 직원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보군. 영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단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실이지? 나야, 장영우야.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급한 건 아니고. 내가 찾던 사람을 오늘 만났어. 한서윤이라는 젊은 여성인데 이 사람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봐. 그리고 마케팅팀 채용 건 그거 아직 진행 중이지? 네, 맞습니다. 아직 적합한 후보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좋아. 그럼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면담 일정을 잡아줘. 비서는 회장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조금 놀랐지만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오면서 그의 안목을 믿고 있었습니다. 영우가 직접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지원서에 다 나와 있어. 내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줄게. 영우는 서윤의 지원서를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비서실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언젠가 서윤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단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영우는 계속해서 오늘 아침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서윤의 자연스러운 친절, 그리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개인주의적이고 냉정하다는 말들을 많이 듣는데 서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이라면 우리 재단의 가치와도 잘 맞을 거야. 영우가 설립한 청년재단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올바른 인성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춘 사람들을 우선시했어요. 그런 면에서 서윤은 완벽한 후보자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영우는 마케팅 팀장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팀장도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회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흥미로워했어요. 직접 만나보시고 판단하신 거라면 믿겠습니다. 언제 면담을 진행할까요? 빠를수록 좋지. 이런 인재는 다른 곳에서도 눈여겨볼 테니까. 영우는 서윤이 다른 회사 면접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서를 잃어버렸다면 면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서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연락해봐. 그리고 면담은 격식을 차리지 말고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하자. 이 아이가 긴장하지 않도록 말이야.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회장의 섬세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될 서윤이 당황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서윤의 지원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력이나 스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됨이 바른 것이 가장 소중했거든요. 선한 선택은 반드시 돌아온다. 영우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서윤을 만나는 것이 벌써부터 기대되었어요. 서윤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은 면접에서 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서윤은 집에서 다른 회사들의 채용 공고를 찾아보며 새로운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무겁고 의욕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리자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기 때문이었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기가 꺼려졌지만 혹시 면접 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서윤 씨 맞으신가요? 저는 청년재단 비서실입니다. 청년재단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그 재단에 지원한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잘못 걸린 전화인가 싶었어요. 네, 한서윤 맞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쪽에 지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장영우 명예이사님께서 직접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내일 오후에 재단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서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장영우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왜 갑자기 면담을 요청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어떤 일로 면담을 원하시는 건가요? 저는 정말 지원한 적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입니다. 재단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서윤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청년재단을 검색해 보니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재단이었어요. 혹시 정말 좋은 기회일까? 서윤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최근에 연이어 실패를 겪다 보니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 만한 가치는 있어 보였어요. 다음 날 오후 서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재단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빌딩이었어요. 로비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벽면을 장식한 각종 상장들이 이곳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하자 정장을 입은 직원이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한서윤 씨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비서실 김대리입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회의실로 안내받는 동안 서윤의 긴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복도 곳곳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정말 큰 규모의 재단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각종 시상식 사진들과 사회 공헌 활동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앉아있는 노인의 얼굴이 낯익었거든요.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 며칠 전 버스에서 만났던 그분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렇소. 이제 알겠지? 내가 왜 자네를 찾았는지 말이오. 장영우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버스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인의 면모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걸 돌려줘야겠군. 영우는 정중하게 접어둔 종이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펼쳐보니 며칠 전 잃어버렸던 지원서였어요. 서윤은 눈을 크게 뜨며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네가 버스에서 떨어뜨린 것 같더군. 내가 우연히 발견했소. 서윤은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당일 지원서를 잃어버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노인분을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떨어뜨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영우는 잠시 서윤을 바라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재단에 필요하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자기 이익을 뒤로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말이오. 서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게 바로 자네의 장점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말이요. 영우는 재단의 마케팅팀 자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재단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윤의 전공과 경험이 그 일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력도 별로 없고 최근에 면접에서도 떨어졌는걸요.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진심이지. 자네가 그날 보여준 그 마음, 그게 우리가 찾던 바로 그거요. 영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 선한 선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말이요. 때로는 당장 보상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어. 서윤은 영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착하게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지 회의했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정말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오.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확신하오. 영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서윤은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의심하고 자책해왔는데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입사 후 첫 주가 지나면서 서윤은 재단의 분위기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케팅팀은 생각보다 활기찬 곳이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많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완전히 편안해지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어요. 무엇보다 동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묘한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서윤이 장 회장의 추천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벌써 소문으로 퍼져 있었거든요. 직원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때때로 속삭이는 대화나 의미심장한 눈빛들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서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부장급 간부인 박 이사의 태도가 가장 노골적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박 이사는 재단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고참이었어요.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권위를 중시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서윤이 팀에 합류한 첫날부터 그는 냉랭한 반응을 보였어요. 장 회장님 덕분에 들어오셨다면서요? 박 이사가 서윤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실력이 아닌 인맥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사실 자신도 이런 방식으로 입사하게 된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자신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실력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다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박 이사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특별한 경로로 들어온 만큼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반면 김지훈 과장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38살의 지훈은 장 회장의 며느리이면서 동시에 인사 담당 과장이었어요. 엘리트 출신답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 업무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훈은 서윤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인 장 회장이 갑작스럽게 추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을 가졌던 거죠. 회사 시스템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뽑은 사람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지우는 속으로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서윤의 실제 업무 능력을 지켜보기로 했죠. 시아버지의 결정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청년 대상 홍보 캠페인 기획이었습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들을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 것인가가 핵심이었어요. 서윤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자료를 조사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했어요. 대학에서 배운 마케팅 이론들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소통 방식을 연구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론과 실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회사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요소들도 고려해야 했죠.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서윤은 자정이 넘은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한 지 오래였고 청소 아주머니만이 복도를 오가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서윤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윤의 존재는 점점 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일부 동료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해하는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무 티내는 것 같은데. 회장님 눈에 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수군거림들이 서윤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건데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속상했어요. 지우는 이런 서윤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윤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윤이 보여주는 성실함과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서윤이 작성한 기획서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완성도는 떨어졌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들과 진심 어린 노력이 엿보였어요. 한편 박 이사는 여전히 서윤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장 회장이 변화된 경영 철학을 강조하면서 기존 간부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아 더욱 불편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사람을 뽑으면 회사 기강이 흐트러져.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지. 박 이사는 동료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종종 이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서윤의 업무를 감시하며 실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서윤은 이런 복잡한 시선들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이틀 앞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지난 한 달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청년 대상 홍보 캠페인 발표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서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사 후 처음으로 맡은 큰 프로젝트였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서윤은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소통, 패턴 분석부터 시작해서 소셜미디어 활용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래프와 차트도 깔끔하게 정리했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해보자. 서윤은 속으로 다짐하며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여러 곳에 백업도 해뒀어요. 며칠 전 면접에서 서류를 잃어버렸던 일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인 수요일,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발표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장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과 마케팅팀 전체가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서윤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미리 세팅하고 마이크 테스트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컴퓨터의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서윤이 준비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프들은 모두 깨져 있었고 핵심 데이터들은 엉뚱한 수치로 바뀌어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슬라이드는 아예 내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간 공들여 만든 발표 자료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던 거죠. 서윤은 당황한 마음에 백업 파일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일이 똑같은 상태였어요.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것도 이메일로 보내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이상해.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다시 열어봤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촉박했고 새로 자료를 만들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장 회장이 회의실에 입장하자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뒤로 김지훈 과장, 박 이사, 그리고 다른 팀장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았어요.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장 회장의 따뜻한 격려에도 불구하고 서윤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화면에 엉망이 된 자료를 띄우고
발표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대상 홍보 캠페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기자 깨진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회의실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일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윤은 당황한 마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핵심 데이터가 모두 엉뚱한 수치로 바뀌어 있어서 말이 되지 않았어요. 서윤은 기억에 의존해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시각 자료 없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 이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실수는 초보도 안 합니다. 발표 전의 자료 확인은 기본 아닌가요?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서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정상이었는데 변명은 그만하고 제대로 된 자료로 다시 발표하세요. 박 이사의 차가운 말에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 회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지만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감싸줄 수도 없었어요.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과장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박 이사는 서윤이 나간 후 다른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뽑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당장 팀 교체가 필요하겠네요. 그의 말에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회장은 말없이 회의실을 나섰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서윤의 평소 성실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이 조용해진 후 서윤은 자신의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서윤은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미 곱지 않은 시선들이 더욱 차가워질 게 뻔했거든요. 밤늦게 한강 다리 아래 벤치에 앉은 서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는 착하게 살아도 늘 밀려야 하는 걸까? 열심히 해도 결국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선택들이 과연 옳았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품었어요. 노인을 도와서 면접에서 실패했고 이제는 열심히 준비한 발표마저 망쳐버렸습니다. 마치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벌을 받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빗방울이 벤치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우산도 없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 비가 몸을 적시는 빗물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전날 서윤의 발표 실패가 화제가 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서윤의 실력 부족을 지적했고 또 다른 이들은 너무 과도한 기대가 부담이 되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영우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서윤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녀가 얼마나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중요한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해.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영우는 재단의 정보보안팀장을 불러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서윤의 컴퓨터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 로그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과도한 조치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영우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보보안팀은 밤새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서버 로그, 네트워크 접근 기록, 파일 수정 이력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보안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들고 영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분석 결과에는 명확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문서 접근 로그를 확인한 결과 서윤 씨의 계정 외에 다른 외부 접근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표 전날 밤 늦은 시간에 박 이사의 관리자 권한으로 서윤의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핵심 파일들이 수정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설마 이런 일이. 영우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민낯을 봐왔지만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동료를 해치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더 자세한 증거를 확보해.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 영우는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성급하게 처리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한편 서윤은 출근해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박 이사는 특히 차가운 태도로 서윤을 대했습니다. 어제 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컸어요.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박 이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윤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고 실제로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점심시간 무렵 갑작스럽게 전체 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영우가 직접 주재하는 긴급 회의였어요.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대회의실로 모였습니다. 영우는 단상에 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프레젠테이션 사고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영우를 바라봤어요. 서윤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정보보안팀의 철저한 조사 결과 어제 서윤 씨의 발표 자료가 외부에서 고의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발표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윤은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실수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고의적인 방해 공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 로그 분석 결과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서윤 씨의 파일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변조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우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접근 시간, IP 주소, 수정된 파일 목록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박 이사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발각된 거였어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는 우리 재단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해당 직원은 즉시 정직 처분하며 관련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 이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고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영우는 서윤을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씨,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미안했소. 선한 사람은 때로 시험을 받지만 결국 진실은 살아남는 법이요. 자네가 그것을 보여줘서 고맙소. 서윤은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의심하고 자책했는데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무엇보다